토미의 트레이딩, 이번 주 여러분들의 코인 매매 전략을 짚어드립니다. 토미 전업투자TV 토미님과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토미입니다. 네,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? 제가 지난주에 언급드렸던 이런 와이드닝 패턴이 계속 지금 비트코인에서 출현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런 비이상적인 이런 움직임들과 불트랩, 베어트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이런 어려운 장에서 다 같이 살아남으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간단한 이슈 살펴보고 트레이딩 전략도 같이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난주 방송에서 말씀해주신 이 와이드닝 패턴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좀 힘든 한 주를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더 목요일 시간을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. 일단 시장 이슈 체크해보고요. 비트코인 동향 살펴보면서 어떻게 알트코인을 매매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 얘기해보겠습니다. 일단은 또 한 주 동안 비트코인과 금을 결합한 새로운 또 상품이 나왔다라고 합니다. 여기에 관련된 소식 한번 다뤄볼까요? 네. 제가 지난주에 이 21 Shares라는 업체가 이 유럽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관련된 펀드를 ETF를 출시했다고 말씀드렸죠. 또 일주일 만에 얘네들이 또 새로운 거를 출시를 했습니다. 이게 바로 금과 비트코인을 합친 어떤 이런 ETF 상품인데 이번 주 수요일 날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. 자, 이 ETF 정식 명칭은 21 Shares by Trade Bold ETP로 Bold라고 이제 불립니다. 그래서 이 스위스 증권거래소 식스에 상장되는데 되게 웃긴 게 희한한 게 이 상품은 비트코인이 18.5% 그리고 금이 81.5%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우리가 요즘에 안전자산 이런 증시나 인플레이션 해지를 할 수 있는 안전자산이 무엇인가, 이게 대표적으로 금과 비트코인이 있죠. 그런데 금과 비트코인은 최근에 많이 디커플링 경향을 보인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통합해서 투자할 수 있고 이런 서로 금과 비트코인 간의 또 해지 전략을 또 펼칠 수 있는 그런 투자 상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게 매달 이 변동성에 따라서 가중치가 또 변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음 달에는 금의 변동성이 더 커지면 그 가중치가 81.5%에서 더 낮아지겠죠.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된 그런 상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지금 현재 70개 이상의 암호화폐 ETP가 유럽에서 널리 퍼져 있는데 이 볼드 ETP는 비트코인과 금의 결합한 첫 사례로 보이고요. 이에 따라 코인데스크는 이제 지난달 유로존 인플레이션이 7.5%를 기록함에 따라 비트코인과 금 두 가지 장점을 결합하면서 리스크를 일부 상쇄하는 투자 상품이 인기를 끌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. 네, 요즘 상황을 보면 어쩔 때는 비트코인이 또 어떨 때는 이 금이 위험 회피 수단으로서 주목을 받으면서 해칭 수단으로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,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두 가지가 디커플링 되면서 반대로 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 두 가지를 적절히 조절을 하면서 위험을 회피하겠다, 이렇게 상품이 보여지고요. 두 번째로 살펴볼 이슈는 일단 이 장기 국채 금리가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을 비롯해서 전반적인 이 자산 시장에 타격을 입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이 국채 금리에 이제 금리가 좀 낮아지는 시그널이 나왔다라는 이슈가 있어요. 네, 최근 올해죠. 올해 1월부터 우리나라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들이 계속 빠져나갔습니다. 막 1조, 2조, 4조 이렇게 빠져나가다가 왜 빠져나갔냐? 왜냐면 이런 양적 긴축의 이런 불안감으로 인해 또 환율이 또 널뛰기 하고 인플레이션도 들어오고 하니까 이제 많은 기관들이 조금 더 안전 상품이 이런 국채, 미국 국채가 좀 안전 자산으로 많이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런 국채에 많이 투자를 해서 저희가 자금이 많이 빠졌어요. 그래서 이때까지 이제 많은 이런 금리가 오른 상황을 볼 수 있겠는데, 지금 어느 정도 차트적으로 지금 보시면 이 금리 물을 지금 갖고 왔는데 이게 어느 정도 과매수 구간에 머물러 있다. 그래서 한번 좀 쉬고 갈 타이밍이다. 그래서 하락이 이제 추세가 시작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좀 되돌림이 나올 수 있다.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다, 그런 상황인데, 제가 그래서 한번 차트를 가지고 와봤습니다. 제가 총 3개의 차트를 갖고 와봤는데요. 20년물 금리를 먼저 갖고 와봤습니다. 이게 가장 장기적인 어떻게 보면 그런 뷰니까 지금 보시면 이 상승 채널 상단 맞고 여기 지금 채널 파란색 채널 안에 있죠. 여기를 또 지금 하방 이탈을 할랑말랑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위에 있는 상승 채널 상단의 저항을 맞고 또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. 동시에 이런 맥디 같은 경우도 지금 엄청나게 위에서 이 데드 크로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RSI도 이렇게 상승 채널을 형성해 주면서 하단을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죠. 자, 그 다음은 10년물입니다. 10년물은 지금 보시면 되게 중요한 피보나치 또
확장 1.618 확장 레벨에 겹쳐 있고요. 또 지금 보면 최근에 이 상승세기를 하방 이탈을 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도 어느 정도 조정이 좀 나올 수 있겠다. 이런 관점을 가져볼 수 있고요. 이제 마지막으로는 5년물인데요. 5년물 역시 지금 추세선을 하방 이탈하고 이게 전에 보이는 전 매물대거든요. 이 매물대인데 여기서 또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파란색 채널 하단을 또 테스트를 하고 있죠. 그래서 종목 모두 맥디가 지금 꽤 높은 곳에서 데드크로스가 나오고 또 RSI도 역시 하단을 좀 테스트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봐서 좀 잠깐 좀 하방 하락 추세를 잠깐 돌입할 수도 있다.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증시로서는 또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물론 당연히 증시에 이제 미치는 영향이 뭐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또 여러 요소가 있는데 그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금리죠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걸 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니 이런 금리 흐름도 잘 지켜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. 네,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국채금리도 차트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건 처음 알게 된 것 같은데요. 일단은 금리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어떻게 보면은 이 암호화폐를 비롯해서 주식시장까지 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. 지금부터는 또 바로 비트코인 차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. 일단은 4만 달러 선을 잘 지켜줬던 비트코인인데 토미님께서 언급해주셨던 라인까지 좀 지지를 확인하고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. 또 어떻게 보시나요? 네, 제가 한 2, 3주 전에 이 차트를 그대로 갖고 왔었어요. 그때가 한 이 정도 비트코인 이 정도 있었는데 이때 제가 이 채널 평행 채널 관점에서 좀 이게 채널 하단까지는 열려 있다. 그래서 여기 만약에 하단까지 오면 여기서 좀 지지를 테스트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.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. 실제로 이렇게 여기까지 떨어지고 좀 그 중에 좀 흔들긴 했지만 이 하단에서 지금 어느 정도 지지가 나온 상황이에요. 그래서 뭐 나왔다고 지금 다시 또 상승장으로 들어갔다라는 뜻은 또 아니고 이제 어떻게 보시면 이 채널 하단이 또 뚫린다. 그러면 또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겠죠. 그래서 그런 걸 잘 참고하셔서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가 뚫리고 그 다음에 뭔가 좀 더 채널 관점에서 또 들어가 볼 만한 데는 이 초록색 채널 하단이겠죠.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차트 분석을 해왔습니다. 잠깐만요. 네, 그렇습니다. 일단은 이 하단 채널 리테스트를 한 상황이고 그 이후의 방향성에서 이제 지지를 한 이후에 반등에 들어갈 건지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것인지 지금 그걸 진단해보는 게 중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고 계실까요? 네, 맞습니다.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요. 이거는 이제 4시간봉 차트입니다.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채널 하단이 바로 여기예요. 여기서 정확히 터치하고 지금 반등이 꽤 나온 상황입니다. 그래서 제가 또 지난주에 강조드렸던 와이드닝 패턴도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고 또 작은 프레임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고 여기서도 나왔고 계속 지속적으로 와이드닝 패턴 출현을 하고 있습니다. 또한 이런 불트랩, 베어트랩 저점이 깨지면은 이제 원래는 더 추가 하락이 나올 걸 암시를 하고 이제 조금 더 매도를 하는 게 원래는 일반적 정석인데 요즘에는 뚫는 척하고 다시 올라와 버리죠. 고점을 뚫면은 원래는 이제 추격 매수를 가는 게 일반적인데 또 뚫고 바로 내려와 버립니다. 이런 걸 이제 불트랩, 베어트랩이라고 하는데 그런 현상들이 자주 보이고 있어요. 그래서 요즘 같은 장은 함부로 이렇게 좀 성급하게 이렇게 추격 매수나 이렇게 이런 걸 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캔들들이 위에서 안착이 되고 형성이 종가 막음이 어디서 되는지 보고 난 다음에 좀 노려보시는 매수 공략을 타이밍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지금 보시면 여기 하락 채널, 검정색 하락 채널 보이시죠? 여기를 이 하락 채널 형성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올라오게 된다면 이 채널 상단에 있는 이 빨간색 박스 있죠? 여기를 돌파할 수 있을지가 일단 급선무인 것 같아요. 자, 여기를 돌파 성공하면 당연히 추가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 있고요. 그러면 또 이 와이드닝 패턴 관점에서 이 채널 상단까지는 또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.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저항 구간은 41,200불에서 41,600불 여기 보고 있고요. 그 다음으로는 42,100불에서 42,500불을 보고 있습니다. 이 두 번째 저항 구간은 여기 보이는 또 다른 이 하락 채널의 상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지지 구간, 만약에 또 저점을 깨고 한 번 더 내려간다. 그럼 이제 지지 구간은 35,800불에서 36,300불 첫 번째로 보고 있고요. 그 다음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초록색 채널 하단인 34,600불에서 35,100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해당 구간들 잘 참고하셔서 트레이딩 셋업 설계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지난주 저희가 와이드닝 패턴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알려드렸었는데 일단 지금 시점에서 4시간 봉을 본다면 와이드닝 패턴이 어떤 건지 좀 정확히 좀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. 일단은 그렇게 좀 상단과 하단을 크게 움직이면서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그려내고 있고 아직까지는 좀 하락 채널을 만들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또 채널 상단을 잘 뚫어줄 수 있을지가 지금 상황에서는 관건으로 보이고요. 일단 저항 라인과 지지 라인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. 일단 1차적인 저항 라인은
라인은 이 41,200에서 41,600 구간, 또 2차적인 저항 라인은 42,100불에서 42,500불이다라고 짚어주셨고요. 또 지지 라인을 한번 체크해 본다면 1차적인 지지 라인은 35,800에서 36,300불, 또 2차 라인까지 좀 빠진다면 34,600에서 35,100선까지는 좀 생각을 하셔야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. 비트코인 상황에 따라서 또 알트코인도 달라지겠지만 개별적인 또 차트 분석 한번 진행해 볼게요. 첫 번째로 볼 코인은 일단 지난주 상승률 1위를 기록했던 카이버 네트워크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. 네, 카이버 네트워크 4시간 봉입니다. 지금 보시면 이 빨간색 채널, 상승 채널을 계속 지속적으로 지켜주고 있어요. 그래서 상단에서 저항을 계속 받고 하단에서는 지지를 받고 있죠.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더 작은 규모의 이 오렌지 상승 채널도 보입니다. 지금 보시면 계속 어떻게 보면 상단에서 저항을 받고 계속 고점을 조금씩 올리고 있는데, 지금 제가 보기에는요, 여기 보면은 되게 큰 또 검정색 채널이 여기 위에 지나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채널을 그어보면은 여기 위에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는데, 여기까지 오면은 조금 이제 맞고 떨어질 확률이 높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는데, 여기가 지금 한 7,700원, 7,500원 정도 됩니다. 해당 구간은 제가 1차 저항 구간으로 보고 있고요. 뭐 당연히 상방 도파를 할 수도 있겠죠. 상방 도파를 하게 된다면 추가 상승이 나올 테고, 그러면 또 위에서 제가 또 볼 수 있는 저항 구간은 8,450원 정도로 되겠습니다. 자, 언제 어떻게 보면 손절가를 잡아야 되냐 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드렸던 이 채널들 하방 이탈 나오신 거 보고 그때 좀 손절가로 대응을 하시던가, 아니면 좀 밑에서 대기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일단 하방 이탈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좀 밑에서 다시 줍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1차 지지 구간은 이 상승 파동의 0.38의 되돌림 근처인 4,900원이고요. 두 번째 지지 구간은 0.618 되돌림 구간인 3,600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. 네, 일단은 정말 카이버 네트워크 차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, 살짝의 또 눌림만 주면서 지속적인 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지금이라도 들어갈까라는 고민을 하실 텐데요. 일단 저항 라인 체크하시면서 또 매매하시는 게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로 살펴볼 코인 어떤 코인일까요? 네, 두 번째로 살펴볼 코인은 에이프라는 코인, 아까 말씀드렸던 코인입니다. 이거 재단 차트는 업비트에 없어서 바이낸스 차트를 제가 가지고 왔고요. 4시간 봉 차트입니다. 지금 보시면 아까 그 카이버랑 비슷하게 이 큰 또 상승 최선이 채널이 있습니다. 지금. 네, 제가 어제 또 자료를 준비했는데 이 저항 구간을 맞고 좀 떨어졌습니다. 그래서 1차 저항 구간인 20불이죠. 20불 정도는 일단 좀 더 이제 한번 저항이 나왔으니까 좀 더 지켜보셔야 취소를 해야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보고 있는 저항 구간이 이제 21불에서 21.4불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. 뭐 여기를 상방 도파를 하면은 어느 정도 단기 상승세가 나올 수 있지만, 지금 보시면 또 여기서 보면 또 처럼 또 이 파란색 하락 상승 세기를 또 만들고 있습니다. 이 라이징 웨지를 만들고 있는데, 이 상단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제2차 저항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해당 구간들을 노려보시는 걸 바라겠고요. 당연히 이 세기를 하방 이탈을 하게 되면은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죠. 그래서 손절가를 정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해당 세기 하단을 참고하셔서 설정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제가 보고 있는 조금 안전한 이제 매수 자리는 여기 밑에 15.25원에서 15.6원 1차 지지 구간 보고 있고요. 2차로는 14.1원에서 14.5원. 죄송합니다. 달러입니다. 14.5달러. 네, 그리고 마지막으로 11.5에서 12달러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여러분들 또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에이브 코인 아니고요. 에이프 코인, 이제 원숭이와 NFT 관련된 코인이고요. 해외 거래소 이용하시는 분들은 매매 전략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달러 차트로 봐주셨고요. 두 번째로 살펴본 코인 에이프였습니다. 또 다음 코인으로는 폴카닷 한번 살펴볼까요? 네, 폴카닷 살펴보겠습니다. 폴카닷 4시간 봉 해당 차트는 원화 차트입니다. 업비트 차트고요. 자, 지금 보시면 제가 항상 와이드닝 패턴이 나올 수 있다고 염두를 하라고 말씀드렸어요. 그래서 제가 이 오렌지 이 와이드닝 패턴을 그려놨는데 아니나 다를까 전 저점을 깨고 또 지금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. 뭐 물론 거기까지 간다는 소리는 아니지만, 만약에 신규 매수 자리를 찾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데 와이드닝 패턴 하단과 또 여기 지나가고 있는 채널이 또 겹치는 구간인 18,800원에서 19,800원 여기 1차 노려보셔도 될 것 같고요. 여기가 뚫리면은 단기적으로는 여기까지 조금 열려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. 그래서 또 조금 더 안전하게 더 밑에서 매수를 대기를 해볼 만한 자리는 15,400원에서 16,400원 보고 있습니다. 자, 만약에 이미 들어가셨다 그러신 분들은 이 위 떨어지고 있는 하락 채널의 상단 지켜보시기 바라겠고요. 여기를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위에서 대기를 해볼 수 있을 만한 매도 구간 혹은 저항 구간은 18,800원에서 19,800원, 그리고 32,200원에서 31,200원입니다. 네.
네, 일단은 그 말씀해주셨던 와이드닝 패턴이 폴카닷에서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신규 매수를 고려 중이신 분들이라면 좀 지켜보시면서 이 하단 부근에서 기다리시는 게 좀 더 안전한 매매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으로는 또 루나코인 한번 살펴볼게요. 네. 루나코인 4시간 봉 업비트 차트입니다. 지금 루나코인 되게 긴박한 상황이에요. 빨간색 지금 상승 채널, 단기 상승 채널 보이시죠? 여기 지금 하방 이탈을 시도 중이에요. 동시에 지금 이 파란색 하락 추세선을 또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또 수렴이라고도 볼 수 있긴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여기 오렌지 추세선 하단 추세선까지는 테스트를 하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. 뭐 물론 이제 반등이 나와서 성공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려면 이제 이 파란색 하락 추세선을 상방 돌파를 해줄 때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좀 기다렸다가 밑에서 매수를 들어가 볼 만한 자리는 79.8원에서 죄송합니다. 이것도 바이낸스 차트입니다. 79.8불에서 82.4불. 예, 그리고 두 번째 지지 구간은 69.8불에서 72.4불이고요. 해당 구간은 여기 있는 이 하락 추세선이고요. 자, 마지막 지지 구간은 56.2불에서 59.7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자, 만약에 상승 돌파를 성공하고 추가 상승이 나온다. 그러면 위에서 대기해 볼 수 있는 저항 구간은 102.5불에서 105.10불이고요. 그 다음에 109.5불에서 112.10불, 112.1불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. 네, 가격적인 부분은 좀 차트를 capture하셔서 또 같이 보시는 게 좀 더 유용하게 더 쓰일 것 같고요. 마지막으로 니어 프로토콜까지 분석해 보겠습니다. 네, 니어 프로토콜 4시간 봉입니다. 해당 차트는 원화 차트이고요. 자, 지금 니어 프로토콜은 이 오렌지 상승 추세선을 하방 이탈을 하고 지금 하락세가 꽤 나온 상황이죠. 지금 여기 보시는 이 점점점점 선으로 되어 있는 파란색 내심 추세선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여기를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여기를 하방 이탈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추가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. 지금 밑에서 좀 대기해 볼 만한 매수 구간은 14,600원에서 15,100원. 그 다음에 12,600원에서 13,100원입니다. 자, 그리고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이 초록색 하락 채널을 상방 돌파를 해줘야 합니다. 그래서 그때까지 좀 기다리시기 바라겠고요. 이제 위에서 대기해 볼 수 있는 저항 구간은 18,500원에서 19,000원입니다. 그리고 29,000원에서 21,400원 이렇게 두 개 보고 있습니다. 네, 좀 간략하게 좀 빠르게 질문 드리자면 이렇게 또 알트코인들 분석을 해봤는데 이 중에서 가장 좀 매력적으로 보이는 코인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? 이 중에서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는 코인을 말씀하시는 거군요. 네. 저는 차라리 폴카닷 아까 말씀드렸던 거 밑에서 좀 기다리면 좀 그나마 좀 괜찮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루나도 지금 조금 좀 안타까워 보이지만 좀 떨어져서 밑에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지지구에서 또 매수 받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네. 다른 애들은 지금 막 웨지 상단에 있거나 채널 상단에 있어가지고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방금 말씀드렸던 애들은 조금 더 빨리 도달을 하지 않을까 지지구간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어떤 의미에서 말씀해 주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또 폴카닷과 루나 하단에서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주셨고요.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.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, 성투하세요.